안녕하세요. 할프루트 원장 박준성입니다. 오늘은 특목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입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 수강생들 중에는 30%가 서울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고 매년 70에서 많은 80%까지가 경기권이랑 지방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산, 수원, 그 다음에 분당, 그 다음 오산, 그 다음에 안양 이런 데서 많이 오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더 먼 지역은 이제 전라도에서 많이 오십니다. 진주에서 온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도 있었고 고창도 있었고 심지어 제일 먼 아이는 제주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멀리서 오시는데 7, 80% 이상의 분들이 어쨌든 다른 수도권이나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궁금한 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라던가 혹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이 대치동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입시 트렌드가 어떤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입시 트렌드, 특목고 입시 트렌드 중에서도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전에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냐? 이전에는 이제 학업적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나는 이 다른 지원자보다 공부 잘해. 이런 실험도 해봤어. 나 이런 경험도 해봤어. 대단하지? 나 그러니까 뽑아줘. 좀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학업적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어필하고 드러내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췄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과목 학습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데 혹은 과학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국어 문법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데 라는 식의 교과목 학습 내용을 자기주도 학습에 그렇게들 많이 적었습니다. 아마 뜨끔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교과목 학습이라 하면 나의 진로랑 관계없이 나의 꿈과 끼랑 관계없이 그냥 학교에서 내준 과제, 학교에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교과목 공부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영어 문법을 어려워했는데 영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제집을 몇 건 풀었어.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답 해설지까지 꼼꼼하게 찾아보고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까지 쓰면서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어.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 이런 식으로 교과목 학습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다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그렇게 쓰면 떨어져요. 왜냐? 이제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쓴 아이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들을 쓴다고 해서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합격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입시는 결국에 가능성,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측면에서 불리해진 거죠.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쓰냐? 첫 번째는 학업적 경험을 중심으로 학업적 경심을 이용해서 나의 꿈과 끼, 즉 나의 진로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전 거. 이전에는 나의 학업적 우수성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업적 경험, 학업적 우수성이 드러나긴 해야 돼. 하지만 그것의 비중이 30, 40%로 줄어들었다고요. 이것이 서브 역할이 된 거예요.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무게중심을 많이 두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꿈을 중심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랑 끼, 재능을 바탕으로 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나의 진로를 중심으로 나를 설명하는 식으로 자기소개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공부한 내용만 적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이 생겼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트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의 재능과 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서술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가장 자기소개서스럽게 가장 자기소개서의 본질에 가깝게 입시의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랑 사실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비중과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인성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저는 조금씩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 면접 질문을 봤을 때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나 이 면접 질문, 기출문제를 종합해 봤을 때 인성 영역의 질문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성 영역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겠다라는 식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즉, 이전에는 공부만 잘하는 애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부만 잘해도 괜찮아. 왜냐?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낼 거고 이제 우수한 사회 인재를 양성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학교를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외고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 자사고도 수십 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는 아이들의 인성에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결함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기적으로 자기 공부만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많아서, 사회성이 결여된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것들까지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를 뽑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의 융합형 인재라고 하면 뭐 문과에 대한 것도 이해도가 있고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이해도 있고요. 수학적 탐구에 대한 이해도 있고 언어에 대한 탐구도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문화적 이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지식을 중심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이제는 저는 인성 영역까지 그것들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인성이라는 키워드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요. 그래서 인성 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면접관들이 눈여겨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저는 인성 영역을 조금 더 많이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400자 정도까지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제가 마찬가지로 수강생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00자 정도는 적어야 된다. 과거에는 이제 용인외대부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비중을 높이다 보니 이 부분을 뭐 150자, 200자, 뭐 많아봤자 250자 쓰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300자가 안 되게 쓰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공부 잘하는 건 너무 기본값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버렸고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성 영역에서 우리는 이제 차별화를 조금 더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성 영역을 조금 더 이전보다 많이 쓰고 더 잘 쓸 필요가 있다. 더 잘 쓴다는 건 똑같은 글자 수를 쓰더라도 다른 지원자랑 마찬가지로 내가 300자, 400자 쓰더라도 조금 더 밀도 있게, 조금 더 빽빽하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인성 영역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소개서 특목고 입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획하고 작성하고 첨삭하는데 조금이나마 좋은 힌트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